안녕하세요. 자바 플러스 안드로이드를 다루는 기술 책의 10장이 되겠네요. 자, 10장은요. 여러 데이터를 논리에 맞게 처리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데이터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 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봤을 때 한 사람만 있지 않고 한 사람의 이름만 있지 않고 자, 만약에 어떤 반에 어떤 교실에 강의실 안에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이 10명이다라고 하면 10명의 데이터를 보통 한꺼번에 관리하지 따로따로 관리하지 않아요. 물론 따로따로 관리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름이라고 하는 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면 그때도 또 불편한 점들이 막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그렇게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번 장에서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알아보고 나서 우리가 뭐 필요한 어떤 그 구문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여러 데이터라고 하는 거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여러 데이터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지 한번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 이름을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담을 수 있는 변수 상자에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변수 상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라고 하면 다섯 개의 변수를 원래는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각각을 자, string name 1, string name 2, string name 3 이렇게 해놓고 string name 1은 철수, string name 2는 0이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면 코드가 5줄이 되겠죠. 근데 그 코드가 5줄이 되는 거를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줄로 바꿀 수 있어요. 한 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배열이라고 합니다. 배열. 자, 무슨 얘기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문자열이 하나가 들어가는, 자, 글자들이 쭉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게 하나가 들어가는 변수 상자를 하나 만들고 철수. 그 다음에 string name 2가 0이, string name 3가 미니. 이게 아니라, 자, string이라고 하는 이 자료형 뒤에다가 대괄호 2개를 붙이는 거예요. 대괄호 2개를 붙이면 이 변수 상자가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연속으로 붙어 있는 것 같은 이 모양을 하나의 변수로 보는 거예요. 원래는 변수 상자 5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5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names라고 하는 변수 상자처럼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철수, 영이, 미니, 수지, 지미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글자들을 중괄호를 하고 콤마를 이용해서 구분하면 이 각각의 글자가 이 안에 있는 각각의 변수 상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변수 상자가 5개이지만 이거를 감싸고 있는 큰 변수 상자 하나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열이라고 한다. 영어로 하면 array라고 합니다. array, A-R-R-A-Y라고 해서 array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들을 5개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 5개의 변수 상자가 실제 있지만 그걸 감싸고 있는 큰 변수 상자가 하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큰 변수 상자 이름이 names고 이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변수 상자에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변수 상자의 변수 이름만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큰 변수 상자를 만들 때는 대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5개의 변수 상자가 들어가 있는 큰 변수 상자를 하나 만들겠어요 라고 이렇게 대괄호 뒤에 5를 넣어주면 자, 그 안에 있는 변수 상자는 다 비어 있는 거죠. 자, 비어 있는 상태로 5개의 큰 변수 상자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비어있는 상태로 공간이 다 비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이 비어있는 곳에다가 우리가 하나씩 변수 상자를 채워주게 됩니다. 자, 대충 어떤 모양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각각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따로따로 하나씩 변수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게 효율적이구나. 대신 여기에 큰 변수 상자에만 이름이 있고 그 안에 각각에 있는 거에는 이름이 없구나. 그리고 배열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 만들게 되면 대괄호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5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지정하고 나면 이 안에는 사실 다 비어 있구나. 처음에는 그거를 다 채워 넣어줘야 되는구나.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그 5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각각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거를 인덱스라고 하는 걸로 구분을 합니다.
인덱스는요, 0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거를 0, 두 번째 거 1, 세 번째 거 2 이런 식으로 해서 차례대로 0, 1, 2, 3, 4 이렇게 됩니다. 5개면 0부터 4까지, 6개면 0부터 5까지가 이 각각의 변수 상자를 얘기한다. 그래서 대괄호 이 names라고 하는 변수 상자가 있으면 그 변수 상자에다가 뭔가 값을 집어넣고 싶다라고 하면 원래는 변수 상자니까 names equal 값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배열이라고 하면 여러 개 안에 다시 변수 상자가 있는 거니까 자, 꺽쇠 대괄호를 하고 인덱스 값을 넣으면 이 안에 있는 특정한 변수 상자를 얘기한다. 자, 조금 어렵죠? 자,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일단 이런 내용 자체를 머릿속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변수 상자니 함수 상자니 이런 것들을 코드를 봤을 때 머릿속으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것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요런 화면을 하나 만들고요. 버튼을 간단하게 하나 만든 다음에 자, 배열에 사람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니까 배열이 5개면 5개의 person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를 가지고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열고요. 퀵 스타트 화면에서 스타트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고 하는 맨 위에 메뉴를 누른 다음에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 애플리케이션 네임이라고 하는 데다가는 my data라고 입력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은 하실 필요가 없지만 저는 해상도를 다시 조금 조정했다가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xt 눌러보시면 되겠죠. next, 자, 그다음에 empty activity 선택하시고 next, 그 다음에 finish 눌러봅니다. 자, 여러분 하실 필요가 없고 저만 다시 해상도를 원래대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안에는 자,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클래스는 붕어빵의 틀과 같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붕어빵 틀에서 실제 사람 객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틀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틀 안에 어떤 변수 상자를 넣을 것이냐, 어떤 함수 상자를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그 실제 사람 객체가 갖고 있는 데이터나 기능이 달라지겠죠. 근데 어쨌든 자, person을 만들고요. 이 person이라고 하는 거기서 사람을 5명을 사람 객체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5명의 사람 객체를 자, 배열이라고 하는 데다가 넣을 수가 있겠죠. 근데 자, 그 작업을 하기 이전에 일단 배열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배열로 바뀔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activity main.xml 쪽 탭을 클릭을 해서 자, 화면 구성을 먼저 바꿔봅니다. 자, 화면은 우리가 헬로 월드라고 하는 글자가 있지만 헬로 월드 글자를 없애고 버튼 하나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사람 객체를 만들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변수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거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누릅니다. 그래서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갖다 놓습니다. 왼쪽에 팔레트 영역에서 버튼을 하나 갖다 놓고요. 자, 이 버튼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프로퍼티즈의 텍스트에 가서 자, 사람 만들기라고 하는 글자로 바꾸고요. 자, 글자 크기가 좀 작다라고 하면 아래쪽에 텍스트 사이즈에서 20dp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원래는 이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하게 만들려고 하면 자, onClick 속성에다가 자, 함수의 이름을 집어넣고 main activity.java에다가 자바에서 자, 그 onClick에 넣은 함수 이름과 똑같은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자, 그 안에 코드를 넣으면 그 코드가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호출되죠. 근데 그거 말고 이 버튼의 id가 버튼이니까 이 버튼을 자, 자바 소스 코드에서 find view by로 찾은 다음에 listener라고 하는 걸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해봅니다. 자, main activity.java로 가서 자, 두 번째 방법도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onCreate라고 하는 거 안에 두 줄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요. 버튼을 먼저 찾습니다. find view by id, id를 이용해서 화면 구성을 하는 걸 모두 뷰라고 부르니까 뷰를 찾아주세요. id는 대문자 r.id. 버튼이 돼요. 맨 뒤에 세미콜론 붙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으로 찾아지는 게 뭐예요? 버튼이 찾아지는 거죠. 버튼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변수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 이퀄 해주면 변수 상자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버튼이 아니라 뷰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버튼이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캐스팅 해줍니다. 캐스팅, 형변환, 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실제 이거 자체가 버튼이고, 이게 이 함수 상자가 리턴해주는, 그죠? 찾아서 반환해주는 함수 상자 밑으로 떨궈주는 타입이 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버튼이라고 있으면 여기에 점 해서 set on click listener라고 하는 C까지 입력한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new라고 하고 한 칸 띄우고 대문자 O로 시작하는 onClick listener까지 입력한 다음에 엔터 하면 자, onClick이라고 하는 함수 상자가 자동으로 이 안에 추가가 됩니다.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예요? 자, 각각의 사람 객체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먼저 정의를 해보죠. 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겠다. 자, 여기 위에 탭을 더블 클릭하고 왼쪽 프로젝트 영역에서 자바 밑에 패키지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Java Class. 여기다가 person이라고 입력하고 OK라고 하면 이렇게 새로운 클래스가 만들어지죠. 자, 새로운 클래스에는 간단하게 이 사람의 이름, 자, 글자가 들어가니까 글자가 여러 개 들어가니까 string이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하고요. 한 칸 띄우고 name 이렇게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나이 값을 집어넣겠다. 숫자로 되니까 int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하고 한 칸 띄우고 age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데이터를 변수 상자에 담고 있게 되고요.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변수 상자를 다른 데서 직접 데이터를 넣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get이나 set으로 시작하는 함수 상자를 통해서 자, 이쪽의 데이터를 바꿀 수 있게 하려고 할 때는 get과 set 메소드를 넣어준다. 그걸 자동으로 넣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자, 그러면 getter하고 setter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해주고요. OK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getName, setName 이렇게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person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 새로운 실제 객체, 자, 철수영이 실제 사람 객체를 만들려고 하면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써서 만들 텐데 그때 기능을 실행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생성자라고 한다.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같다. 자, 그러면 person이라고 하고 자, 디폴트 생성자 기본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 함수가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public을 앞에 붙여줍니다. 그 밑에는 똑같이 public, 자,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person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파라미터, 어떤 데이터를 이 함수 상자에 전달을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거죠. 자, 함수 이름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라미터가 다르면 다른 걸로 인식을 해서 똑같은 이름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자, 이름이 하나 들어온다라고 보면 string inName이라고 하고 어떻게 돼요? 이 클래스 안에 있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다가 함수의 파라미터로 받은 inName을 여기다 넣어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를 더 만들어 봅니다. public person이라고 하고요. string inName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integer inage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요? name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inName으로 받은 걸 할당을 하고 자, 그 다음에 age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inage라고 해서 받은 걸 할당을 하게 이렇게 하면 생성자라고 하는 걸 추가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과정은 요 과정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겠죠. 이것도. 그래서 person이라고 하는 거 안에 이렇게 변수 상자와 함수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생성자를 추가를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메인 액티비티에서 저 person을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위에다가 자, 5사람을 각각의 변수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string이라고 해서 글자가 들어가는데 name 1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뭐예요? 이걸 철수라고 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열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지 않고 각각을 변수로 만들겠다는 거죠. name2라고 하고 영희, 그 다음에 string이라고 하고 name3이라고 하고 자, 이거를 민희, 자, 그 다음에 string name 이라고 하고 4라고 하고
여기에 수지라고 하고 string이라고 하고 name o라고 하고 여기에 지민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입력하는 것도 참 번거롭죠, 그죠? 자, 5개의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5명의 이름을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person이라고 하는 거를 new로 만들고 실제 사람을 만들고 person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변수 상자를 하나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 자료형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on 클릭이라고 해서 버튼이 클릭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string이라고 해서 name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의 name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name을 여기다가 줄 건데 그 전에 여기다가 int라고 해서 count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count가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올라가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if라고 해서 이 count라고 하는 게 자, equal하고 0이면 이 뭐예요? 비교 연산자죠. 그래서 count의 값이 0이라고 하면 처음이겠죠. 처음에는 무조건 0이었으니까 위에. 그러면 string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만들어 볼까요? 자, 지금 현재 선택된 이름을 name이라고 하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큰 따옴표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경우에는 현재 name이라고 하는 거는 name 1이라고 하는데 들어가 있는 값을 거기다 넣어줄게요. 그리고 자, person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변수 상자에는 뭘 넣어주냐면 new person이라고 해서 사람 객체를 만들어 주는데 여기다가 name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놓고 if라고 하는 거는요. if라고 하는 거는 else를 쓸 수도 있지만 else 중에서 다시 또 if를 넣어서 남아있는 if 여기 0이 아닌 것 중에서 다른 조건을 또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count라고 하는 게 1일 때 이렇게 붙여서요. 그때도 name은 name2라고 하고요. person이라고 하는 거는 new person이라고 하고 name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름이 두 번째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else if count라고 하는 건 2라고 넣고 자, name은 name 3 그 다음에 person은 new person의 name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넣을 거니까 자, 이제 이거를 복사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두 번 복사한 다음에 자, 이거를 3이라고 하면 name 4를 넣고요. 4라고 하면 name 5를 넣도록 그렇게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 count라고 하는 거를 하나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자,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그때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도록 맨 밑에 토스트 메시지를 한번 띄울 거예요. make text 그 다음에 get application context 콤마 자, 사람 이렇게 하고 플러스 여기다 name 현재 이름이죠. 선택된 이름 이 또는 가 만들어 졌습니다 라고 하고요. toast.length long이라고 하고 맨 뒤에 .show라고 해줍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했고요.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하고 버튼을 클릭을 하면 사람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때마다 토스트 메시지가 아래쪽에 잠깐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실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 만들기 버튼 만들어져 있죠. 자,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 철수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람 영희가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사람 미니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자, 우리가 입력한 소스 코드의 형태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count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들어간 숫자가 계속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일씩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그거를 if라고 하는 구문을 이용해서
자, 카운트라고 하는 값이 0이냐, 1이냐, 2냐 이런 것들을 검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 각각에 따라서 순괄호 안에 있는 게 실행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이름을 첫 번째 이름, 두 번째 이름, 세 번째 이름 이렇게 바꿔서 person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